오늘 R&D 혁신 대토론회에 참여해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년간 약 8배의 과학기술 투자가 증가했고 지금은 내년 예산만 보더라도 18조가 넘는 예산이 공공 R&D 투입이 되어서 세계적으로 국가 R&D 투입 그 양이나 그 퍼센티지로 봐서 그 1등을 차지하고 있는 그러한 양적 성장을 거듭해 왔습니다. 그러나 여기 계신 이제 과학기술 관련자들 잘 아시다시피 여기에 대한 민간이나 세금을 내는 납세자 또는 여기에 그 기술을 받아서 기업을 하는 또 기업인들의 평가는 아주 냉엄합니다. 우리가 과학기술인들이 여기에 또 분발해서 과학기술 시스템을 혁신하고 과학기술자들이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아웃풋을 좀 더 눈높이에 맞추는 그러한 그 노력이 어느 때보다도 더 시급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문제점을 돌이켜보고 스스로를 이제 반성하고 더 나은 솔루션을 찾고 또 우리가 화합하고 소통하는 그래서 더 나은 더 우리나라를 만들기 위한데 과학기술계가 앞장설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마련하고자 오늘 이런 시간을 어렵게 가졌습니다. 이러한 시도에서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이 다 하나씩 모아져서 어떤 방향이 제시가 된다면은 저희 미래부는 또는 정부 부처는 모두 합심하여서 그것에 기초를 하여서 과학기술 또는 연구개발의 혁신 체계를 구성을 할 것이며 이것을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 운영과 정책 방향을 확립해서 수행하고자 합니다. 자, 오늘 토론회에서 우리가 어떤 방향을 잡고 나가야 되나 하는 부분만 좀 얘기를 해볼까 생각했습니다. 우선은 오늘 제기된 그 중요한 두 가지 상당히 도발적인 질문이 여러분이 보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국가 연구개발 활동의 결과 우수한 성과 창출도 그동안 많이 있었다고 저는 알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전체적으로 무언가 우리의 기대에 미흡하다 이런 전제를 낸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두 번째, 이 중에 일부에 있어서는 이제 특히 최근에 와서 우리나라 경제가 어렵고 하다 보니까 좀 더 그런 면이 있긴 합니다만은 이 국가 연구개발의 성과가 실제 사업화, 상업화에 연결이 돼서 좋은 회사도 만들어지고 특히나 계속 우리가 듣는 고용에 연결이 돼야 되는데 이 부분에 과연 얼마나 성공적인가 이 두 가지를 이제 중요한 질문으로 제시한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아마 생각해 보시는 게 이런 걸 겁니다. 자, 정부 주도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우리가 써서 연구 개발을 하는데 정말 우리가 그 목적에 대해서 막연하게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그 목적을 정말 우리가 제대로 잡고 있는 것인가 하는 이런 질문이 저는 끊임없이 제기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막연하게 대충 비슷한 방향으로 간다 이것이 아니고 아주 엄격하고 그야말로 그 하나하나의 예산 단위들이 정말 최선을 위해서 집행이 되고 그다음에 쓰여지고 있는가. 국가 R&D에 있어서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를 한다고 생각하시겠습니다만은 단기 사업화로 우리가 평가해서는 안 될 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저 리스트를 다 읽어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리고 이 분야가 앞으로는 제 개인의 의견으로는 국가 R&D에 있어서 그 비중이 점점 더 커져가는 것이 맞고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만이 할 수 있고 또 국가가 더 잘할 수 있고 이런 분야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하나만 예를 든다면 제일 위에 국민의 안전,
그 재난으로부터의 보호, 당연한 말씀입니다. 금년 1년 우리가 어떤 시간을 보냈습니까? 세월호 그 사고가 일어났을 때 그냥 저는 전문가가 아닙니다만 국민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배가 저렇게 가라앉고 있는데 하루 정도 시간이 걸리는데 왜 우리나라에는 뭔가 아주 그 유치한 발상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강력한 크레인이 가가지고 이 배를 뭐 어떤 형태로든 완전히 그 가라앉는 걸 막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한 부분이라도 들고 실제로 조선 전문가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가능한데 못했다. 배의 선수를 붙잡고 그것만이라도 들고 있었더라면은 바다의 깊이로 볼 때 굉장히 많은 사람을 구할 수 있었는데 시간도 놓쳤고 그런 하드웨어가 없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내용을 보고 생각했습니다. 1년에 17, 8조 원을 쓰는 나라에서 그리고 국가가 물론 재난이 매년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왜 그런 데 대해서 정말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런 데 대해서는 무언가 투자를 해가지고 정말 강력한 크레인 같은 것을 만들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지 못한가. 아니 뭐 그게 가능하다 불가능할 떠나서 이런 부분들이 국가가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민간 기업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업화로 평가를 받는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과제에 대한 평가는 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제들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한테 주어진 챌린지고 더 중요한 것은 이미 국가 연구과제는 매년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전을 받는 것은 평가의 결과 그 다음에 무엇이 일어났는가 하는 겁니다. 평가 ABC 나눈 다음에 그래서 그 다음에 ABC에서 C 받은 부분은 무엇이 일어났는가 봤을 때 참 아쉬움이 많습니다. 후속 조치가 좀 더 엄정해져야 된다는 것이 특히나 사업화로 평가받지 않는 분야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부분이 사실은 저는 더 말씀드리기가 고민스러운 내용이었습니다. 사업화로 평가받지 않은 많은 분야가 있고 그런 쪽에 더 많은 예산이 발령되었으면라고 생각하지만 상당 부분은 어떻게든지 연구개발이 궁극적으로는 사업화 또는 상업화에 연결이 돼서 할 분야도 꽤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많은 분들이 어떻게 표현할까를 망설이는 분야가 이런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화 목적의 연구 프로젝트를 국가가 주도해서 그것도 특수한 분야가 아니라 상당히 넓은 분야에 많은 투자를 하는 것이 정말 그게 최적의 선택인가? 뭐 저는 거기 답을 여기 낼 입장에 있지 않습니다. 조금 더 질문을 내려다보면은 사업화, 상업화라는 건 결국 시장을 대상으로 합니다. 반드시 시장이 있고 그 시장이 있다 그러면 반드시 전 세계에 엄청난 경쟁이 있습니다. 시장이 있는데 우리 혼자서 하고 있고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그런 물건은 없습니다. 그거는 시장이 아니죠. 어쨌거나 시장이 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경쟁자가 있다는, 그리고 그 경쟁자는 아마도 세계에서 상당히 역량이 있는 어떤 민간 사업자, 어떤 회사, 뭐 어떤 이런 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이런 민간 경쟁자와 우리는 경쟁을 한다는 전제로서 사업화를 염두에 둔 R&D 프로젝트가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업화에 성공적이지 못하다라고 평가를 받는다면은, 그리고 그것이 정말 우리 연구개발의 중요한 문제의 하나라고 생각한다면은, 그거는 지금까지 해온 우리 연구개발에 있어서 이런 시장의 메커니즘, 우리 경쟁자가 누구인가, 우리가 어떻게 경쟁할 건가, 이길 수 있는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나이브하게 했거나 아니면은 연구개발 자체가 사업화는 물론 아니죠. 연구개발은 좋은 연구 성과를 내는데 그것이 그 다음 사업화로 가는 그 과정이 지금 정말 아직은 우리가 어설픈 부분이 너무 많지 않나,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아마 앞으로 우리가 할 일이 정말 많다. 그동안에 이 축구로 치면 전반전 게임이 있고 후반전 게임이 있는데,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전반전 게임을 하는 분들입니다. 전반전은 훌륭하게 뛰셨습니다. 근데 후반전에서 뭐 골을 먹거나 아니면 점수를 못 내서 어차피 게임을 지는 경우거든요. 사업화 이슈는 이 전반전과 후반전 연결에 참 열쇠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업에서 저는 일을 하면서 우리 기업 안에서조차도 우리 회사의 연구소에서 개발을 하고 직접 경영진들이 개발한 것이 사업화로 넘어가는데
놓인 그 장벽들을 보고 정말 안타까운 일들을 그동안 계속 겪어왔고 오늘도 그런 걸 계속 보고 있습니다. 하물며 국가연구기관에서 연구소에서 개발한 좋은 기술이 전혀 다른 그 사업화 주체 쪽과 연결된다는 건 정말 어렵기 때문에 또 제가 최근에 그 미래부에서 보내온 자료를 보았더니 막 그런 고민들이 금년 7월에 이번에 다시 정리된 정부 연구개발 시스템의 혁신 방안에 사실 그런 고민들이 많이 녹아 있다는 걸 보고 저는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이런 성과 확산의 시스템이 이런 기술 이전과 창업 지원과 이런 걸 통해서 어렵습니다만은 그래도 지금보다는 훨씬 더 이걸 연결시켜주는 노력이 정말 있어야 된다. 13년 전에 그 당시 우리 최고의 두뇌들이 모여서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카본 나노 튜브가 중요하다. 이건 미래의 기술이다. 카본 나노 튜브가 응용될 수 있는 분야는 무궁무진하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방열 효과도 있을 것이고 금속과 믹스돼서 무게를 낮추는 효과도 있고 그 리스트를 보면은 정말 화려합니다. 가슴이 부풀어 오는 이런 겁니다. 카본 나노 튜브 기술을 많은 연구원들이 또 벤처 회사들이 연구를 하고 실제 카본 나노 튜브가 많이 생산이 됩니다. 장사가 매우 어렵습니다. 전 세계에서도 많이 만들고 국내에서 카본 나노 튜브 사업하는 회사 많이 생겼고 많이 망했습니다. 좋은 연구 개발도 나왔는데 사업화 연결되는 과정이 너무나 험난하고 여기서 굳이 말씀드릴 수 없는 수많은 결국은 어떤 대기업 수요자의 구매 부서하고 이 연구소와의 연결은 제가 봤을 때 정말 완전히 다른 사회다, 다른 세상이다 이런 걸 느꼈고 그래서 이 성과를 확산하는 부분에 아주 강력한 단순히 돈만 집어넣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여기에 경험과 아이디어를 가진 분들이 이런 성과 확산에 많이 노력을 하셔야 이제 희망이 생기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전 세계가 지금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거대한 새로운 또 메가 트렌드가 여러분 알고 계십니다. 지구 온난화. 전 정말로 이 지구 온난화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인류가 지금 세대에 닥친 가장 큰 도전이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빨리 대응하지 않으면은 여기 계신 분들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기 계신 여러분의 아들대, 손자대는 끔찍한 재앙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자료와 그런 내용들을 보고 있는데 정말 전 세계가 너무 무심하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서 구글 또는 네이버에서 한번 쳐보십시오. 수없이 사라지는 일자리에 대한 키워드 치면은 또 수백 개의 기사가 나옵니다. 기계들이, 로봇가, 컴퓨터가 빠른 속도로 일자리를 없애고 있습니다. 우리가 국가 R&D에서도 수많은 기술을 개발하는데 아이러니컬하게 그런 것을 통해서 일자리가 생기길 바라고 있는데 생기겠죠. 그러나 또한 그 기술이 빠른 속도로 일자리를 없애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비교적 좀 로우 레벨 일자리들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이제 하이 레벨 일자리도 없어집니다. 일자리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저런 화면에 보시는 저런 아주 자극적인 제목들이 사실이고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 보면은 이게 어느 민간 기업이나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국가적인 지혜를 모아야 될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국가 R&D가 우리나라의 그 예산의 5%를 할애하고 있고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분야는 오늘 같은 이런 토론회에서 비록 상대적으로는 잘하고 있는 분야라고 하더라도 정말 우리는 냉엄하게 아주 솔직하게 전부 다 이제 우리 치부까지 드러내놓고 더 잘하기 위해서 아주 좋은 그런 토론을 통해서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 국가가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이런 계기에 좀 뜻 있는 회의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런 좋은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장무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위원장님 주재로 본격적인 종합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R&D 투자, 제도, 인프라 어느 하나 선진국에 못 미치는 부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성과가 나아지지 않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문제가 어디 있는지 우리가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정부가 R&D 투자를 잘 못하고 제도를 엉뚱하게 만든 것인지 또는 정부가 부족한 장벽을 넘어 연구개발과
사업화동의 전 주기적인 이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아직도 관료적으로 경직되게 운영을 하는지, 아니면 우리 연구계와 산업계 현장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그 원인은 무엇인지 깊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의 토론회는 철저히 자유토론 방식입니다. 평소에 생각하셨던 R&D의 문제점, 애로 요인, 건설적인 대안 등을 꺼리낌 없이 말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일부 토론자장님께 문길주 전 키스트 원장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우리 이국 사장님이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연구계에서 대기업 같이 연구자라는 민간 섹터만큼 경쟁력이 있는가? 두 번째는 사회 이슈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연구가 되고 있는가? 그러더니 이국과 이장무 위원장님께서는 열심히 하는 중소기업을 학교의 공과대학이든가 출연연에서는 과연 지원해 줄 체제가 되어 있는가? 굉장히 어려운 얘기를 하셨습니다. 연구 주체로, 연구 수행에 있는 저로서는 그동안 그래도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많이 하셨고요. 오늘 토론은 과거에 잘못했다, 뭐했다 보다도 어떤 문제점이 있었고 미래는 어떻게 가야 되느냐 하는 진솔된 얘기를 해주십사 하는 얘기를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토론자를 모시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하게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R&D, 국가 R&D가 지금 그 원천 기술이냐, 중소기업 지원이냐, 일자리 창출이냐 굉장히 많은 스펙트럼에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에서 투자하는 R&D라면은 사실 그 포트폴리오는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미래에 대한 대비, 즉 고관을 채우는 역할에 보다 더 집중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R&D의 성과가 어떻게 사업화돼서 국민 경제, 국민 행복에 이바지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사실은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사이드 이펙트를 어떻게 모아서 그것이 성과로 이어지게 하겠는가는 시스템의 문제로 연결이 되어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은 선도적인 국가 R&D를 우리가 하기 위해서 R&D 혁신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선도적인 R&D는 결국은 어떤 수요지향적인 R&D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R&D를 함으로써 나타나는 것을 어떻게 수요와 연계시켜서 그 중간 과정이나 거기서 나오는 결과물이 사업화되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다른 차원에서 좀 들여다볼 필요는 있지 않겠는가 하는 문제를 하나를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수요 중심의 연구 개발은 결국은 캐치업 방식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함정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도전과 유연을 위해서는 목표 자체에 대한 그 롤링 플랜, 그리고 무빙 타겟 제도는 정말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5년 앞에 기술이 얼마나 발전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5년 목표를 정해놓고 그것을 바꾸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결국은 뒤지는 연구를 하겠다라는 소리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반드시 좀 실현이 되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평가 부분에 있어서는 얘기가 많습니다. 전문성에 대한 부분도 있고 또 실효성에 대한 부분도 많은데, 지금 보게 되면 전문성에 대해서는 지금 전문가 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문가 풀에 대한 세부적인 항목을 더 분야에 대한 세분성을 좀 나눠주셔, 더 나눠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연구계에서 뭔가 열심히 하는데 자기들의 리그다, 다시 말해서 아웃컴이 없다 하는 말씀을 하셨고, 그것들이 어떻게 전문성은 있는지 모르지만 산업성이든가 비즈니스 측면에서 제대로 못 보고 연구하는 거 아닌가라고 저는 이해가 하거든요. 이 부분에서 연구 주체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말씀하셨다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반론을 얘기하기보다 관련된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정부 R&D에서 굉장히 큰 사업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 산업화와 관계된 R&D들입니다. 제품화 이런 거 관련된 R&D들인데 그 제품화가 과연 가능하겠느냐, 이 단계에 있어서는 사실은 절대적으로 방금 지적하셨듯이 산업계의 의견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핵심 기술 개발의 의미도 있지만 과제가 대형화돼서 제품화를 전제로 시험 평가라든지 프로토타입의 제작에 관계된 이런 투자의 경우에는 기업체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제대로 기획이 되고
원하는 핵심 성능들이 다 반영이 되었는지, 완결성에 문제가 없는지, 또 시험평가 계획에 있어서도 실제 시장에 바로 투입할 수 있을 만큼 제대로 계획이 되는 이런 것들을 기업체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피드백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전체 한 80% 연구가 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 20% 정도가 과학 특성화 대학 아닌 추정견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시금 말씀드린 리소스는 대부분이 대학이 있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또 정체성을 할 때는 전체적인 정체성을 같이 보시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 없으세요? 저는 앞에 말씀하신 한선화 박사의 그 의견에 굉장히 동감하는데요. 적어도 국가 R&D라 그러면 미래의 먹거리를 창출해야 되는데, 물론 기술 개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기술 개발은 효율이 거의 대부분인 경우에 효율을 올려가지고 새로운 신산업을 창출하고 창조 경제로 가는 건 어렵습니다. 결국 창조로 가려 그러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R&D 포트폴리오를 들여다보고 탑다운과 바텀업이 비율이 맞는지를 저희가 정말 면밀히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것이 큰 과제로 해서 탑다운으로 해서 내려오는데, 벌써 그건 기술이 개발됐을 때 주기도 짧고, 저희가 사실 정말로 인디비주얼 연구자에게 자유로운 아이디어로 실패하지 않고는 절대 창조 경제로 갈 수 없습니다. 그런 값진 실패를 하면서 실력을 쌓고 정말 창의적인 곡을 가려면 바텀업을 훨씬 더 늘려야 되는데, 대학에 있어서 말씀드리지만 17.5조 중에 바텀업으로 기초연구에 들어가는 돈은 1조가 되지 않습니다. 거의 모든 돈이 탑다운으로 기술 개발에 들어가고 있는데, 정말 우려되는 건 이것이 정말 미래의 먹거리로 연결될 것인가. 다시 한번 그걸 리뷰를 해서 R&D에 돈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그 구조를 좀 들여다보고 정말 독을 손질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하고 너무나 많은 주체에서 R&D를 하고 있는데, 사실 가장 중요한 게 대학입니다. 왜냐하면 인력 양성이기 때문에. 대학 교수 놀면 교수는 노는 걸로 끝나지만 그 인력, 그 밑에서 배워야 되는 인력이 배우는 게 없기 때문에 그걸 제대로 기초를 끌고 가고,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먹거리가 갈 수 있도록 탑다운보다는 바텀업을 지금 1조밖에 되지 않는 거를 대폭으로 증폭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훌륭한 의견을 제시해 주신 울산대 송 교수님 감사합니다. 좀 더 자유로운 롱텀의 과제를 해달라. 우리 여자분이 발언했기 때문에 기업인 우선 여자분 한번 앞으로 드리고요, 먼저. 예. 네, 저도 비슷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구글이 최근에 성장한 것 중에 하나가, 구글의 모토 슬로건이 상상할 수 없는 것을 상상하라라고 돼 있더라고요. 아까 이렇게 평가할 때 세부적인 전문가를 나와야 된다 하는데, 이제 저희가 토션 과학기술을 저희 회사에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한 500~600명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거의 대부분이 모른다는 거예요. 사실 러시아나 미국이나 독일이나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하고 있고, 초기 단계에서 저희는 이게 국가적으로 정말 국가의 토션 연구 기획단을 만들어서 연구를 하면은 정말 1000만 명의 일자리도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아무도 거의 안 우리나라의 토션 전문가가 100명이 안 될 겁니다. 들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무슨 소리냐. 그리고 심사를 할 때 점수를 주는 거는 대부분 들어본 것들, 남이 한 것에서 약간 변경된 것들만 선정을 하니까 창조적인 거, 우리나라만 할 수 있는 고유의 것, 진짜 기술이나 이런 것들 안 나오기 때문에 정말 이론적으로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 것인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최 대표님. 지금 현재는 좀 더 관리기관을 질타하는 의견만 나왔는데요. 조금 이따 관리기관에 계신 분들의 그렇게만 되고 그렇게 한 이유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R&D 그러면은 소프트웨어 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저는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 소장 김진영입니다. 요즘에 과학기술 R&D 하면은 어떤 형태로 결과물이 많이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요즘에는 상당 부분이 소프트웨어로 나옵니다. 데이터나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나옵니다. 근데 이 소프트웨어라는 게 관리하는 게 기존에 얻은 관리 스킨과 굉장히 달라요.
이 소프트웨어는 우선 기술 전수가 과연 가능하냐의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소스 코드 이만큼 넘겨주시면 누가 갖다 그걸 쓰겠습니까? 그래서 기술 전수가 거의 안 된다. 이렇게들 알려주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국가 R&D 체계가 확 바뀌어야 되는 거죠. 기술 전수가 거의 할 수 없는 세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게 소프트웨어 분야의 연구만이 아니라 모든 분야의 연구가 소프트웨어가 결과물로 나오는 세상으로 가고 있다. 저희는 그걸 소프트웨어 중심 사회 이런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가는 이 상황에서 국가 R&D 체계가 지금같이 연구한 다음에 결과를 기업에 넘겨주면은 기업이 그거 가져가서 뭐 사업 잘해서 세금 많이 내라. 이런 틀이 완전히 존재할 수가 없는 세상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은 R&D에 참여한 사람이 시장으로 나와야 돼요. 창업을 하셔야 되고 그분이 직접 그 기술을 개발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그 체제가 완전히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소프트웨어를 한번 개발했다라고 했을 때 그거는 그 안에 버그가 무수하게 많은 겁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의 분야에서는 점진적 개선이라는 게 아주 그게 명제예요. 처음엔 엉터리가 나오지만 계속해서 수정을 해서 한 10년 계속 수정을 하니까 쓸만한 게 되더라. 이런 식의 거를 우리 R&D 체제에서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우리 한 예를 들읍시다. 애트리가 아주 좋은 소프트웨어를 만들었어요. 그 개발에 참여한 연구원은 그거를 계속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중복해서 할 수도 없을 뿐더러 같은 과제를 3년 끝났는데 또 3년 달라 그러면 주겠어요? 그 소프트웨어가 쓸 수가 없는 거죠. 그 안에 버그는 수없이 많이 아직도 남아 있는데.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R&D 주체가 누가 돼야 되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국가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답을 말하면 좀 초기 기업, 근데 중소기업이 직접 R&D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줘라. 물론 품질이야 국가 R&D 기관 하는 것보다 나쁘겠지만 우리가 기술 전수라는 거를 목표로 한다면은 초기 기업에 지원하는 게 아마도 효과가 있을 것 같다. 네. 거기서 한번 검토해보자.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김 원장님은 세상이 바뀌었다. IT 시대고 지금의 소프트웨어 시대니까 개발한 연구자가 창업을 해라 하는 뜻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창업 못하는 이유도 많이 있겠죠. 그렇죠? 그에 대해서 여기서 박 단장님. 예. 마이크를 겨우 잡았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창조경 이끌어갈 중소기업, 특히 글로벌 강소기업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난 10년간, 외부와 공동개발 반토막, 외부의 위탁개발 3분의 1 토막, 국내 기술도의 10분의 1 토막입니다. R&D 머니는 계속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정작 기술이 필요하고 정작 지금 글로벌 시장에 물건을 팔아야 되는 기업들은 지금 그들만의 리그, 정말 너무 머나먼 당신인 거예요. 우리 국가 R&D가. 도움을 받을 수도 없고요. 어디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고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아르헨티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SCI 농가도 노벨상 말씀 많이 하시는데, 아르헨티나가 노벨상 5개 탄 거 알고 계세요? SCI 농가는 많이 쓰고요. 국가 R&D 1조밖에 안 됩니다. 1조 원. 아르헨티나가요. 산업경제 형편없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평화상이야. 평화상 2개, 의학상 2개, 화학상 하나. 대단히 빵빵한 노벨상 갖고 있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은 SGI 놓으면서 노벨상 타는 게 이게 선진국으로 가는 거다라는 이런 환상을 갖고 있습니다. 전혀 팩트는 그렇지 않습니다. 시장에 나가서 물건을 팔아주고 시장에서 1등 해주는 물건을 만들어주는 그것이 대한민국 경쟁력이고, 우리가 대한민국 먹고 사는 고용과 성장을 거기서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과학기술형들은 탐을 쌓고 순수 연구한다고 하면서 SCI만 쓰고 노벨상만 쳐다보고, 이게 도대체 무슨 현실입니까? 이게 도대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제가 또 사람을 말씀드려요. 지금 우리나라 박사님, 우리가 글로벌을 얘기하고 경쟁 얘기를 박사님인데요. 박사님의 83.2%가 출연연하고 대학에 계십니다. 12%가 대기업이고 4%가 중소기업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개발해서 시장을 얘기하고 글로벌 얘기할수록 몽땅 출연연하고 대학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연구비 받아서 SCI만 쓰고 있어요. 글로벌 얘기할 수는 하나도 없는 겁니다.
기술을 제가 왜 창업한지 아십니까? 저도 세월공대에서 굉장히 잘 나가는 교수였습니다. 논문도 많이 쓰고요. 정말 특허도 많이 썼습니다. IMF 얻어맞아서 도대체 달러가 없는 걸 보고서 야, 이 일달러 수출하는 게 더 급하다. 후학 가리키고 논문 쓰는 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나라가 먹고 사는 거,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이거 구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창업했습니다. 시장에 나가서 시장에 딱 나가고 연구원을 바꿨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다 틀려먹었다. 이 연구 아니다 이거. 시장에서 써먹는 연구, 시장에서 사주는 연구, 팔아주는 연구를 해줘야 되지. 무슨 논문 연구, 이건 더 이상 아니다. 제 밑에 지금 대학원생이 대단히 많습니다. 한 10인데 제가 요즘 제일 하는 일이 뭐냐면 너 이거 에세이 논문 쓰면 너 저를 못한다? 에세이는 못 쓰게 합니다. 에세이 논문 쓰면 물건을 못 만들어요. 공개되잖아요. 일본하고 미국을 쫓아온단 말이죠. 그래서 너 이거 절대 쓰면 안 된다. 에세이 쓰지 마라. 쓰지 마라. 좀 아이러니하죠? 지금 대한민국이 해야 될 것은 지금 그런 거 만들어 노벨에서 이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 애들이 뭐 먹고 살고 지금 뭐 10% 실업률, 지금 청년 실업률, 대학년 6학년 7학년 나오는 잡이 없습니다. 잡이. 이런 체들은 완전히 바꿔주지 않으면 정말 희망이 없습니다. 정말 사업에 있는 사람은 정말 답답하고요. 정말 이거 어떻게 살지? 정말 죽을 정도라고. 예, 감사합니다. 우리 박희채 단장님은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교수세요. 그런데 산자부의 나라가의 절박함을 느끼고 그쪽으로 하셔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생태계를 바꾸고 디테일하게는 평가 기준도 바꿔야 된다 생각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박희재 단장님 반론 보다가 조금 더 첨언입니다. 저는 이나루 베이숙 대표이사입니다. 지금 현장의 상황을 박희재 단장께서 조금만 더 보충을 하셨다면 제가 아마 안 일어났을 겁니다. 저희들이 아무리 중소기업들이 경쟁력 있는 신기술을 개발을 해도 저기에 정착할 수 있는 정부의 정책이 없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중국의 경우에는 제품이 다소 부족해도 정부에서 사용을 해줍니다. 해서 그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서 시장으로 내보내는 그런 상황이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제품을 만들어도 글로벌 기업들 제품과 비교를 해서 부족함으로 이를테면 시장에 접근할 수가 없도록 만들어 있죠. 그래서 저는 가능한 좀 제품이 부족하지만 빨리 그런 신기술이 저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 정부 산하에서 좀 국산 제품을 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사용해 주는 거, 이런 환경이 마련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기술이 개발이 되고 제품이 상용화돼도 중소기업의 발전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시장론을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뭐 애국심도 좋으시고 시장도 좋으시면 연구 쪽으로 한번 잠깐 돌아가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요. 그런 거 얘기하실 거예요? 연구 쪽에? 뭐 농사를 짓는 사람, 그리고 그걸 쌀을 이용해서 밥을 하거나 뭐 과자를 만드는 사람, 이런 식으로 다 연구로도 보면 굉장히 원천 연구부터 상용화 연구까지 각각의 역할이 필요한데요. 근데 이제 연구를 하는 연구자로서 굉장히 어려운 점이, 왜 사업을 기획할 때는 기초 연구 있고 원천 연구 있고 융합 연구 있고 시제품 연구 있고 상용화 연구 다 있는데 연구 결과물은 전부 다 논문하고 특허만 대략적으로 나옵니다. 근데 연구 책임자들이 왜 적당히 논문하고 특허만 내면 과제를 디펜스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냐면, 결국 과제를 운영하는 방식이 원래 기획했던 취지와는 달리 관리가 바뀌고 또 평가도 달라지게 됩니다. 원래 과제 기획을 할 땐 기초 과제는 말 그대로 매우 기초 원천성이 높은 연구를 하도록 유도되게 돼 있었는데, 과제 기획은 그랬습니다. 근데 막상 과제를 관리하는 과정에서는 뭐 관리기관이든 또는 뭐 어떤 정부의 요구 또는 연구자 스스로의 약간의 방만함에 의해서 뭐 다 있고 적당히 특허 논문만 내고 마치 좋은 논문에 좋은 특허인 것처럼 포장만 하면 지나가게 되고, 또 원천 연구 역시 원천 연구는 더 재미있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거나 굉장히 우리가 최초인 결과를 보여줘야 되는데 연구를 하게 되면 대부분의 원천 연구는 한 2, 3차년도 지나면 관리기관 또는 뭐 정부에서 이거 상용화는 안 되나요? 이거 제품은 안 되나요? 이런 식으로 유도를 많이 받게 돼서 연구 책임자도 원래 목적과 다르게 굉장히 이게 상용화가 당장 될 것처럼, 그래서 시제품을 만들어낸다든지
또 회사를 참여시켜가지고 마치 결과가 있을 것처럼 하는 어떻게 보면 약간의 눈치 보기에서 그 약간 요식행위를 하게 되는 일들이 굉장히 빈번하게 생기게 되거든요. 뭐 융합연구나 뭐 산업원천기술개발 사업은 더 할 게 없고요. 굉장히 과제 기획 초기에는 뭐 시제품까지 개발하는 게 목표여서 뭐 1, 2차년들은 원천 연구하고 한 4, 5차년도 갔을 때 굉장히 산업 기업체하고 뭐 상용, 이제는 3, 4년만 더 투자하면 제품 될 것 같은 시제품까지 만드는 게 목표였는데 과제 시작하고 한 2년쯤 지나면 이거 기술 이전은 했나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른 요구를 받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연구 책임자는 거기에 적응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마지막 한 가지 이제 상용화 과제는 거꾸로 반대 일이 일어납니다. 상용화 과제는 과제의 목적을 보면 진짜 제품 만들어서 팔아서 매출까지 올리는 목표로 돼 있는데 이건 또 반대로 시제품 정도로 만들어가지고 상용화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도 하면 디펜스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기획 목적에 맞게 과제 관리와 평가만 해주셔도 그 목적에 맞는 성과물들이 나오도록 유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에투리의 경기훈 연구원, 굉장히 젊은 연구원이 자기 소견을 얘기하기 어려웠는데 이사장님 나와 계시니까 아마 잘 들으셔서 반영이 되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정부의 역할에 대한 건데요. 사실은 저희 그 과실련에서 그 릴레이 토론회를 했었습니다. 거의 오늘 나온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온 그런 토론인데 나중에 자료를 장관님하고 뭐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뭐 말들이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 말씀드릴 게 뭐냐면 그 산업화 시대에 그 정부가 그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게 사실입니다. 여태까지. 그래서 주로 이끌어 나가는 역할을 해왔죠. 근데 이제 민간 섹터가 굉장히 발전을 했으니까 앞으로는 이끄는 역할에서 미는 역할로 좀 패러다임 시프트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거기서 비롯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 중에 뭐 예를 한 2개만 들어보겠습니다. 첫째 뭐냐 하면 연초가 되면 무슨 기술을 개발하겠다 하고 몇 대 기술 해갖고 쫙 발표를 하시잖아요. 로드맵 발표하시잖아요. 예. 공공기술 이외에는 나머지는 전부 그걸 민간에다 맡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걸 계속 하시니까 결국 그 밑으로 다 모이게 되고 모든 그 연구자들이 다 자기 하던 거 접어두고 사업하니 뭐니 다 접어두고 글로 다 모이게 되기 때문에 그게 좀 한번 고려를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조사를 해봤더니 13개 부처에 17개 전문 평가 기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미국에 NSF 한 개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 뭐 연구기관들에서 출연 연구기관이 그 우리나라 그 연구비 주는 역할들을 다 하고 있죠. 독일도 한 개입니다. 프랑스도 한 개고. 우리나라는 17개 있습니다. 13개 부처에. 그게 어떻게 교통정리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워지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 규정이 하도 많아갖고 제가 연구 쪽을 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규정이 하도 많아서 규정을 조사해봤어요. 연구비 관련 규정이 몇 개가 있는지 아십니까? 372개가 있습니다. 그게 매번 바뀝니다. 굉장히 빠른 주기로.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17개 전문 평가기관이 계속 쏟아내는 겁니다. 그냥. 이래갖고는 아까 그 한 분이 말씀하셨는데 대형 과제 맡은 분이 노벨상 이건 말도 안 되죠. 이 규정만 숙지하는데 하루 해가 다 가고 연구비 어떻게 규정에 맞게 쓰느냐 이게 굉장히 큰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결국 정부가 밀어주는 역할로 좀 패러다임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해서 좀 말씀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연구자들이 박수 한번 치셔야 되는데 안 치시네. 정부에서는 그래도 좀 더 잘 연구를 할 수 있는 인바이먼트를 만들어 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쪽에서 당하는 사람은 너무 잘 만들고 자율성이 없어진다. 중요 쟁점은 그랬습니다. 여태까지 2만 불 이때까지 올 때는 정부 주도도 잘 도와줘서 잘 컸는데 창의적인 연구를 위해서는 많은 부분을 민간인 쪽에 좀 넘겨주는 게 어떻겠느냐. 이게 좋게 좀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섭섭하게 자리까지 만들어줬는데 그렇게 받아주시지 말고요. 더 많은 분들이 의견 있으시다고 생각되고요. 그렇지만 주어진 시간 안에 저희가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견들은 적어서 제출해 주시면 담당자한테 전해서 발언권을 가지신 분과 차별 없이 다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금 말씀드리면은 아직까지도 과학자는 달리는 말이라고 생각되니까 섭섭하신 마음 없으시고 달리는 말에 채찍질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저희 과학자가 다시금 구해낼 거라고 저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나온 이야기 중에 가장 많은 것이 평가 제도를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율과
어떤 창의성 연구가 갈 수 있는 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것뿐 아니라 연구 과학자들도 스스로 변해야만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변하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겠다는 거랑 비슷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서 오늘 끝내겠습니다. 제가 사회를 보게 돼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